어르신들, 올여름도 전기세 폭탄 맞을까 봐 에어컨은 장식품으로만 두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창문에 이것 하나만 붙여보세요.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고 집안 온도가 거짓말처럼 5도나 뚝 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맥가이버로 통하는 박 반장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유독 더위를 많이 타는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여보, 에어컨보다 시원하다 하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덕에 작년 여름 저희 집 전기세는 5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돈 아끼고 몸은 시원해지는 진짜 배기 여름 비법 8가지를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은 완전히 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놀라운 첫 번째 비법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을 한여름 찜통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입니다. 이 햇빛만 제대로 막아도 집안이 훨씬 시원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암막 커튼을 쓰시는데 사실 커튼은 햇빛을 막는 게 아니라 그대로 머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커튼 자체가 뜨거워져서 오히려 집안을 덥게 만들어요. 진짜 고수들은 커튼 대신 이걸 씁니다. 바로 이 쿠킹 포일, 은박지입니다. 어느 집 부엌에나 다 있으시죠?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창문에 분무기로 물을 흠뻑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은박지에 반짝이는 면이 바깥을 보도록 착 붙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물기 때문에 아주 찰싹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박지가 거울 역할을 해서 뜨거운 햇빛을 모조리 밖으로 튕겨내버립니다. 열 자체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만 해놔도 실내 온도가 체감상 3도에서 5도는 그냥 내려갑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속는 셈 치고 지금 당장 창문 하나에만 한번 붙여보세요. 30분 뒤에 집 안 공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선풍기 한두 시간만 틀어놔도 저 뒤에 모터 있는 부분이 손으로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지요. 심할 때는 계란 프라이도 붙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열이 납니다. 이 선풍기의 심장 자체가 불덩이니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처음엔 시원하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풍기 앞에다가 아이스팩을 두시는데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운 바람의 근원인 저 모터에 열을 식혀줘야 바람 자체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깡통입니다. 집에 다 드시고 남은 맥주캔, 주스캔, 커피캔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걸로 선풍기 모터의 열을 싹 잡는 특효약을 만들 겁니다. 방법은 아주 쉬우니 잘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첫째, 깡통을 깨끗하게 한번 헹궈 주시고요. 둘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100% 꽉 채워서 얼리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 깡통이 뚱뚱해지거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80% 정도 깡통 어깨선 아래까지만 물을 채워주세요. 셋째, 이걸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돌처럼 얼립니다. 넷째, 다 얼었으면 꺼내서 그냥 쓰면 깡통 표면에 맺힌 물이 모터로 뚝뚝 떨어져서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얇은 행주나 키친타월, 헌수건 같은 걸로 한번 싹 감싸주세요. 다섯째, 이걸 선풍기 뒤 모터의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딱 밀착시켜주면 끝입니다. 이게 왜 그냥 아이스팩보다 100배는 낫냐면요. 아이스팩은 두꺼운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어서 냉기가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하지만 이 깡통은 얇은 쇠붙이죠. 우리 어릴 때 겨울에 쇠난간에 혀 한번 잘못됐다가 쩍하고 달라붙어서 고생한 기억 있으시죠? 그만큼 쇠는 열도, 냉기도 아주 무섭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얼음 깡통의 차가운 기운이 얇은 쇠를 타고 선풍기 모터의 뜨거운 열을 싹 뺏어가서 심장 자체를 식혀버리는 겁니다. 뜨거운 냄비를 찬물에 담그면 치익하고 식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럼 선풍기가 내뿜는 바람의 온도 자체가 한 단계 낮아집니다. 자, 여기서 저 박 반장만의 비법이 하나 더 나갑니다. 깡통에 물을 얼릴 때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서 같이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고 한 번 얼면 훨씬 더 오래갑니다. 냉기가 2배는 더 강해지고 오래가는 거죠. 다만 절대 주의하실 점, 모터 뒤에는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을 수건으로 꽉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선풍기가 숨을 못 쉬어서 오히려 모터가 과열되고 고장날 수 있어요. 구멍은 막지 않게 조심해서 묶어주세요. 자, 세 번째 비법입니다. 환기의 기술입니다. 해가 져서 바깥 공기가 제법 시원해졌는데도 우리 집안은 낮 동안 머금었던 열기 때문에 후끈할 때가 많죠. 이럴 때 그냥 창문만 열고 선풍기를 사람한테만 돌리면 더운 공기랑 시원한 공기가 그냥 뒤섞이기만 해서 집안이 영 미지근해지기만 합니다. 이럴 땐 선풍기를 사람 시키는 데 쓰지 마시고 집안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쫓아내는 똑똑한 환풍기로 써보세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건 특히 저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더 효과가 좋습니다. 기술은 간단합니다. 우선 집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창문 2개를 여세요. 예를 들어 안방 창문과 거실 베란다 창문처럼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쪽 창문, 즉 안방 창문은 창문 틈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아주 살짝만 열어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거실 베란다 창문은 활짝 열고 거기에 선풍기를 바짝 붙여서 바깥을 향해 제일 세게 트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좋으냐? 정원 호스 끝을 손으로 꾹 누르면 물줄기가 더 가늘어지면서 멀리 세게 나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지니 바깥의 시원한 공기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집 안으로 쌩 하고 빨려 들어옵니다. 동시에 선풍기는 집 안에 갇혀있던 미지근하고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힘껏 밀어내주죠. 이렇게 딱 10분만 틀어놔도 집 안의 공기 전체가 시원하게 통째로 물갈이가 됩니다. 제 친구 녀석이 탑층 바로 아래층에 살아서 여름만 되면 집이 찜통이라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 반장, 우리 집에 바람이란 게 흐르는 걸 처음 봤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고맙다고 다음날 막걸리를 사왔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낮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바깥이 더 더울 때 쓰시면 오히려 뜨거운 공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꼴이 되니까요. 꼭 해가 지고 나서 바깥 공기가 집 안보다 시원해졌을 때만 쓰시는 겁니다. 또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창문 여는 게 좋지 않으니 그날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눈도 즐겁고 몸도 시원해지는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바로 효자 식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어르신들, 식물이 그냥 보기만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식물이야말로 우리 집에 있는 최고의 자연 에어컨이자 천연 가습기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아레카야자나 보스턴 고사리, 행운목 같은 잎이 넓고 많은 식물들은 살아있는 가습기 그 자체입니다. 뿌리로 물을 쭉쭉 빨아들여서 그 깨끗한 물을 잎에서 수증기로 계속 뿜어내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식물이 숨 쉬면서 시원한 김을 내뿜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식물 화분 한두 개를 거실에 두시고 그쪽으로 선풍기를 회전으로 살짝만 틀어보세요. 식물이 뿜어내는 시원하고 깨끗한 수분이 바람을 타고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면서 공기가 아주 상쾌해집니다. 에어컨 바람처럼 인공적이고 머리 아프게 시원한 게 아니라 마치 깊은 산속 소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기분 좋게 시원해지는 거죠. 습도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고요. 저희 집사람도 처음엔 아이고 집에 흙 떨어지게 무슨 화초냐고 벌레 생긴다고 타박을 하더니 제가 아레카야자 큰 놈으로 하나 들여놓고 나서는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그 화분 앞입니다. 신문도 거기서 보고 커피도 거기서 마시고 아주 식물이랑 한 몸이 됐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공기도 맑아지고 집도 시원해지니 이게 바로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비법은 얼린 수건 신공입니다. 제가 앞에서 얼음 그릇은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금방 녹아서 효과도 짧고 물 갈아주기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이 얼린 수건 방법은 한번 해두면 아주 오랫동안 강력한 냉기를 뿜어내서 저처럼 낮잠 한두 시간 꼭 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우선 깨끗한 수건을 물에 흠뻑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 꽉 짜지 마시고 물기가 살짝 흐를 정도로만 해서 비닐봉지에 곱게 넣으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한 30분에서 1시간만 넣어두는 겁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얼리면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서 쓸 수가 없어요. 만져봤을 때 살얼음이 서걱서걱하게 낀 얼음 수건 상태가 되면 딱 좋습니다. 이걸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밑에 빈대에 하나 받치고
빨래 건조대나 의자 등받이 같은 곳에 척 걸쳐두세요. 그리고 그 뒤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얼음 그릇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음 그릇은 그릇 표면에서만 냉기가 조금씩 나오지만 이 얼음 수건은 넓은 수건 전체가 거대한 냉각판 역할을 해서 훨씬 넓고 강한 냉기를 뿜어냅니다. 녹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려서 제가 낮잠 자기 전에 이렇게 해두면 2시간은 거뜬히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밖에서 일 보고 들어와서 땀 흘릴 때 이렇게 해두고 선풍기 바람 쐬면 땀이 쏙 들어갑니다. 6번째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작년에 잘 쓰던 선풍기가 왜 올해는 시끄럽기만 하고 바람은 약하게 느껴질까요? 100% 먼지 때문입니다. 선풍기 날개랑 안전망에 시커먼 먼지가 두둑하게 껴있으면 그게 바람기를 다 막아버려서 모터는 모터대로 힘들어하고 바람은 바람대로 약해지는 겁니다. 에이, 귀찮다. 그냥 새로 하나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선풍기 목욕 한번 시켜주세요. 새로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대부분 드라이버로 선풍기 머리 앞뒤에 있는 나사 한두 개만 풀면 안전망이 쉽게 분리됩니다. 그걸 화장실에 가져가서 샤워기로 한번 쏴주시고 틈새에 낀 찌든 때는 못 쓰는 칫솔에 비누칠해서 구석구석 문질러만 주세요. 그리고 날개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그렇게 물로 깨끗하게 헹궈서 햇볕에 바짝 말려만 주세요. 그렇게 다시 조립해서 틀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집 선풍기가 이렇게 조용하고 바람이 샜었나? 싶으실 거예요. 막혔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쌩쌩 나올 겁니다. 괜히 몇만 원 주고 새 선풍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돈 굳는 소리가 들리시죠? 7번째는 선풍기를 두는 명당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돈도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지금 당장 위치만 바꾸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통 선풍기를 잘 보이는 식탁이나 의자 위에 올려두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바람이 얼굴에 바로 오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기를 낭비하는 제일 안 좋은 자리입니다. 찬 공기는 무겁고 더운 공기는 가볍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래서 시원한 공기는 항상 우리 발밑, 방바닥에 쫙 깔려 있고 후끈한 더운 공기는 천장 쪽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선풍기를 높은 곳에 두면 그 주변에 미지근한 공기만 계속 휘저는 꼴이 됩니다. 선풍기 명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바닥입니다. 선풍기를 일부러 바닥에 내려두고 방향을 살짝 위로 45도 정도로 향하게 틀어주세요. 그럼 바닥에 고여있는 가장 차가운 공기를 퍼올려서 집 안 전체로 순환시켜주니 집이 훨씬 효율적으로 시원해집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셨을 때도 한번 보세요. 선풍기들이 다 높은 곳에 있으면 저 박 반장이 알려줬다면서 바닥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어르신들 전부 어이구, 박 반장 덕에 시원하네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입니다. 어르신들, 선풍기 켜고 자면 입 돌아간다. 밤새 켜두면 죽는다는 말 때문에 밤새 더워도 선풍기 한번 제대로 못 켜고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박 반장이 오늘 그 수십 년 묵은 논란을 딱 종결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풍기 바람 자체가 사람을 해치거나 죽게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분명히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람이 아니라 저체온증과 탈수입니다. 우리 몸은 잘 때 온도가 살짝 내려가는데 이때 선풍기 바람이 밤새도록 한 곳에만 계속 닿으면 몸의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은 더 위험할 수 있죠. 또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수분을 선풍기 바람이 계속 뺏어가서 몸이 마른 오징어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칼칼하고 감기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밤에 주무실 때 딱 3가지만 약속하시면 됩니다. 첫째, 선풍기 바람을 절대로 몸에 바로 쏘지 마시고 벽 쪽을 향하게 해서 벽에 맞고 반사되는 은은한 간접 바람을 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타이머를 한두 시간으로 맞춰두고 주무셔야 합니다. 밤새 켜두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꼭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몸이 밤새 마르지 않게요.
이것만 지키시면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르신들? 오늘 저 박 반장이 알려드린 8가지 비법,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차분하게 되짚어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 집을 한여름 대낮에도 깊은 동굴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그 놀라운 은바악지 비법. 항상 음식 포장할 때나 쓰던 주방 서랍에서 잠자고 있던 쿠킹 포일 한 장이 그렇게 큰일을 해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뜨겁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저놈쯤이야, 내가 막을 수 있지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풍기 뒤에 꽁꽁 얼린 깡통 하나 붙여서 모터에 열을 식혔던 그 기발한 생각. 더운 바람에 근원부터 잡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죠. 선풍기 앞에서 아무리 찬바람을 만들어봤자 뒤에서 계속 뜨거운 열을 뿜어내면 소용이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밤에는 창문 2개와 선풍기 하나로 집안 전체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환기의 마법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꽉 막힌 집 안에서 답답하게 뒤척이는 게 아니라 시원한 바깥 공기를 집 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잠드는 쾌적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식물로 천연 가습 효과를 내는 법, 얼음 그릇보다 100배는 오래가는 얼린 수건 활용법, 먼지 쌓인 선풍기를 새 것처럼 만드는 청소법까지. 마지막으로, 선풍기를 바닥에 두는 것만으로 집안 전체가 시원해지는 명당자리 비법과 밤새 선풍기를 켜고 자도 안전한 건강 수칙까지. 이 모든 걸 배우셨으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뭘 해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우리 집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해결사가 되신 겁니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시원해요? 에어컨 새로 바꾸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는 어깨 쫙 펴고 이 할비만의 비법이 있느니라 하고 껄껄 웃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륜이고 그게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낀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전기세 고지서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 달 내내 아끼고 아껴도 저 얇은 종이 한 장 날아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나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빠듯하게 살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10만 원, 15만 원이 뭉텅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일주일치 마시는 반찬값이고 한 달치 무릎 비약값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매일매일 눈에 밟히는 우리 손주놈 용돈 한 번 더 챙겨주는 겁니다. 갈비집에 가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추쌈 싸주는 그 기특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행복한 기억 하나가 무더운 여름을 나는 최고의 피서가 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에어컨 바람보다 100배는 더 시원하고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손주들 뿐이겠습니까? 평생을 나 하나 믿고 자식들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 없었던 우리 영감, 우리 마누라, 이제는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는데 한여름 무더위에 전기세 걱정 때문에 얼굴 붉히며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그 아낀 돈으로 여보,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저기 시장 앞에 새로 생긴 삼계탕집 가서 몸보신이나 한번 합시다. 하고 어깨 한번 툭 쳐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수십 년 묵은 서운함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부고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전기세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끈적이는 더위에 밤잠 설치는 대신 오늘 배운 방법으로 집안을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 편히 한번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뿐하게 동네 한 바퀴 산책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산삼, 녹용보다 더 좋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려도 열의 아홉은 아이고 좋은 말이네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냥 잊어버리십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가 달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아주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숙제 절대로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 제일 쉬운 은박지 붙이기를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그 효과를 보셨다면 내일 경로당에 가서든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든 딱 한 명에게 이 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고, 박 반장. 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할 힘도 없고 이제 만사가 다 귀찮아.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딱 1분만, 아니 30초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딴짓하지 마시고 화장실 가시기 전에 딱 부엌에 한번 들러보세요. 싱크대 서랍 어딘가에 작년에 쓰고 남은 쿠킹 포일이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뼘만 쫙 뜯으세요. 그리고 분무기 없으면 그냥 손에 물 묻혀서 제일 햇빛이 잘 드는 창문에 쓱쓱 바르시고 반짝이는 면이 밖으로 가게 해서 착 하고 묻혀보는 겁니다. 정말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30분만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고 있다가 그 창문 아래 손등을 한번 대보세요. 다른 창문 밑이랑 공기 온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서늘하고 상쾌한 기운을 한번 맛보시면 아, 박 반장 말이 진짜였구나. 이거 정말 물건이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주변에 나눠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공유 버튼 누르는 거, 그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이거 어떻게 보내는 거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신나서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소통도 한번 더 하는 거고요. 분명 어르신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입만 열면 덥다, 죽겠다 하면서도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에어컨 한번 못 켜고 땀 뻘뻘 흘리시는 홀로 사는 김씨 할머니. 그리고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 아끼느라 한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로 끙끙대며 버티고 있는 우리 예쁜 딸내미, 듬직한 아들놈. 그분들에게 이거 한번 봐라 하고 영상을 보내주시는 게 돈만 원 쥐어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건 한 번이지만 이 지혜를 알려주는 건 평생 가는 선물이니까요. 지혜라는 것은 어려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저 박 반장은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편에서 돈 안 쓰고 건강 지키는 생활의 지혜를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이웃, 맥가이버 박 반장이었습니다. 올여름, 부디 전기세 걱정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